네, 이렇게 수요일장도 마감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주식 모르던 대로 돌아가고 싶네요. 금방 늙는다는 말 절대적으로 동의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슬프기도 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우프다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없는 시장입니다. 주도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기에 저희는 더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고스톱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좀 늙으신 것 같아요. 저 피곤합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하는 내내 네. 몇 년은 늙은 것 같아요. 생기가 사라지고 네. 막 준비에다가 우리 준비한 거 키라고 다른 거 가자. 왜냐면 너무 시장에서 네. 오후장에 바뀌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상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오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관련주들이 오전장만 해도 힘을 전혀 못 봤다가 네. 갑자기 오후에 눈에 띄었다라는 거. 네. 이 시장 어떻게 오늘 대응하셨어요? 주식하시면서 늙으시면 안 됩니다. 네, 건강관리 정말 가장 중요하고. 네. 소부장 중에서 오늘 뭐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맞아요. 좀 이게 참 이렇게 주식시장이 뭐 살아있는 생물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아래꼬리 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뭐 모레, 그러니까 어제 아래꼬리 달렸고 오늘 말고 그래프는 준비를 해놓고 뭔가 달리려는 이렇게 도약질, 뜀박질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좀 하루빨리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려면 오전에 움직이지 오전에 안 움직이고 오후에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의 눈치도 좀 살피면서 정말 돈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네. 매매가 정말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또 이번 주 들어서 뭐 보안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생소하지만 뭐 그런 테마도 좀 잡히고 있어서 정말 매매할 종목은 정말 많다. 그래서 업종별 좀 차별화 크니까 좀 이에 걸맞게 또 현금도 필요하고 앞에서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연한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유연하게 행동을 못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참 주도주가 보인다라는 것도 바이오냐 반도체냐 자동차냐 확연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또 바이오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살 종목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이상엽 이사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올까요?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의 주가가 적중했을지 투자 의견 100% 10개 다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원래 빵빠레가 울려야 되는데 그거 생략하고 제가 대신 찐 박수 드릴게요. 네. 오늘도 10개 종목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사이버보안, 2차전지, 엔터, 원전 등이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안타까운 금양,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하이브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어요. 최근에 그 원전과 관련해서 네. 웨스팅하우스에 자꾸 딴지가 있었고요. 네. 그게 뭐 김민수 대표님은 지난번 방송 보니까 마지막 발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플러스 두산 내에서의 지금 지배구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단 원전 관련돼서는 네. 뭐 AI, LPI 그 부분도 있고 뭐 탄소 중립 이슈도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매매를 한두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변동성이 정말 크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사면 그때가 진짜 저점이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도 될 만한 섹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전 쪽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체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폴란드나 뭐 케냐냐 호주 등 뭐 기대할 만한 뭐 기술력 플러스 뭐 가성비까지 이제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K 원전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낙폭 가대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엠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두산밥켓을 떼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그러면은
지주사 두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1조 원이 넘는 뭐 차입금이 줄어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으로는 좀 배당이 없어지고, 또 두산 밥켓을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자금을 좀 융통한 부분.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단점도 있는데, 이제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조직에서도 좀 이번에 좀 개편하려는 내용이 좀 무리다. SK보다 좀 너무 좀 무리다 싶어서 이게 두산그룹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좀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면은 네. 그것과 관련돼서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변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한 달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원전 낙폭화되고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놓고 보고 저도 의견을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고 스톱 의견은요? 네, 그 의견 말씀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일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단기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HLB죠. 0.24% 강보합에서 마감했어요. 원래 예전에 유한양행이 이 정도 오르면 제2의 유한양행 찾느라 바빴잖아요. 근데 오늘은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가 독보적이었고 네. 제2의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HLB의 주가는 강보합이다.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HLB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기대감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9월 달에 이제 세계 폐암 학회, 또 유럽 종양 학회 ESMO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개 학회 모두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또 이제 HLB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9월 6일, 9월 13일 추석 전에 이제 두 개의 중요한 학회가 있는데 관련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이제 리보세란이 이제 재심사 서류를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9월 20일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FDA 뭐 보완 요청이 없었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르면 FDA 허가가 연내에 또 받을 수 있는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모멘텀 두 개도 있고, 또 9월 중에 뭐 추석 이후겠죠. 20일 또 이제 제출 기대감. 그러면은 두 개 학회에서 또 임상 발표, 또 관련된 뉴스 나올 거고, 그러면서 제출하고, 그러면은 뭐 추석 전후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모멘텀은 뭐 HLB만의 모멘텀이 아니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또 두 큰 학회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이렇게 상승할 때 최근에 좀 부담이 됐었던 가격권이 좀 9만 원이어서 좀 9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할 필요는 분명 있겠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기대할 만한 이벤트는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왜 제가 묻기만 하면은 개인적으로. 눈빛이 흔들리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미 신고가 영역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오늘 급등한 유한양행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아직 확신은 없지만 기대감은 살아있는 HLB를 보시겠어요? 저는 그중에서 시가총이 가장 큰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요? 네, 알테오젠. 이유는요? 알테오젠도 이제 9월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키트루다 이제 3상 임상 결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트루다 3상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정말 9월 달에 그 중요한 약간의 좀 뭐 세로,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세로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알테오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주셨고 HLB는 고 의견으로 고 의견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보니까 8월 9일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한빛소프트예요. 오늘 종가는 12.66% 상승 마감했는데 상한가로 출발한 걸 치면 오늘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관련한 보완주들이 다 음봉 전환이라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테마가 일단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이게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뭐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빛소프트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좀 그러니까 시가는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죠. 3,000원은 좀 강하게 돌파가 좀 필요한 좀 가격인 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650억, 1,000억도 안 돼요. 뭐 500억 이제야 좀 돌파를 했어서 워낙 좀 시가총액이 작으면 그만큼 또 변동성 크고 움직일 때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 학교도 그렇고 뭐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입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이 피해를 좀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들도 뭐 장기간 체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법안과 관련돼서도 좀 속도가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변동성은 클 수 있겠지만 네. 한빛소프트 뭐 대장주에 좀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테마가 또 일단락되나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 벌써 강도가 약해졌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안이 심각한 만큼 다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더욱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매수가 좀 여전히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네. 고겠네요. 네, 고입니다. 고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인공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후보 보시죠. 한미반도체 6.69%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PSK홀딩스 급등한 거 비교하면 한미반도체 상승은 조금 아쉽긴 한데 SK하이닉스와 거의 짝꿍처럼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요즘은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먼저 한번 대응책을 세워보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못 나왔을 때 한미 반도체는 오를까 내릴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 짜주세요. 참 주식이 뭐 이번만 대응이 아니고 네. 원래 이제 예측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건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최근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V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V자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승 각도가 그리고 좀 이렇게 아무런 모멘텀이 없어도요. 좀 낙폭이 컸다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20-30%는 상승을 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 저점이 뭐 10만 원 좀 이탈했다가 최근 고점이 약 13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한 3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조차 한미 반도체 좀 이렇게 형이뻘이라고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좀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저점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거라는 것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일 것 같다. 반등이긴 하지만 그 의견은 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 네, 그래서 13만 원 강하게 돌파가 꼭 필요하다는 거. 네, 13만 원의 가격 라인 돌파 여부 확인해 보세요. 한미반도체 고 의견입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볼까요? 하이브가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 어두워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민희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원하지 않았던 해임이었다라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 말하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브는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출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오늘 마감하고는 확인 못했지만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시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일주일째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주가가 힘들 때 이어왔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래 최근의 저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수급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교체가 된 부분이 있는데 뭐 제작 경영 분리 물론 긍정적이고 또 이제 민희진 씨의 이제 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잡음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뭐 수사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진 컴백하고요. 다수 또 아티스트들이 활동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바닥은 찍었고 그리고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에 좀 가격적으로 보면은 19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봤네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지금 5개는 모두 다 고가 이미 나왔는데 보시죠. 지난주 100%의 성적표를 갖고 있는 우리 이상엽 이사, 금양 하나만 스톱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요? 네, 아까도 좀 언급됐지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박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박사분들이요? 네, 네. 비중도 많이 실은 분도 계시고 뭐 자산이 높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진짜 손에 꼽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 뭐 3상 결과 발표 그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과 뭐 반병변성 뭐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뭐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판권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서 뭐 키트루다뿐만이 아니고요. 뭐 관련된 모멘텀이 정말 많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SC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 손절 가격은 29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오늘의 베스트 종목 알아봤고 이상엽 이사님이 여러분들의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